김종현의 스포츠. 색다른 시선의 메이저리그 이야기 헬로 MLB 시작합니다. KBS 정현호 스포츠 PD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저희가 야구 이야기하는 날이라서 류현진 선수의 홈런이랑 13승 소식을 전해드리긴 했어요. 네네. 조금은 김이 빠질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이야기를 오늘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제가 방송을 이 소식을 듣고 황급히 들어봤는데 예. 약간 그 스포일러를 당한 기분이었습니다. 네. 어쨌든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7이닝 동안 8개의 삼진을 곁들이면서 3실점했고요. 볼넷을 역시 하나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평균 자책은 2.41이 됐고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네. 타석에서 아하. 3타수 1안타 그 안타가 바로 메이저리그 데뷔 첫 홈런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타율 2할 2푼 4리가 됐는데 이 홈런을 친 배트가 어떤 배트냐면은 지난 5월 이제 그 선수들도 타격 연습을 하잖아요. 예. 투수들도 당시에 이제 벨린저 선수가 옆에서 타격 연습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이 배트가 좋아 보였나 봐요. 그래서 그 벨린저한테 배트를 하나 좀 달라 그랬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벨린저가 기꺼이 선물을 준 바로 그 배트를 가지고 홈런을 쳤어요.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홈런볼을 잡았던 그 팬도 벨린저의 팬이었던 거죠. 아하. 그래서 이제 그 홈런볼을 달라고 하면서 그 대가로 뭘 요구하나 봤더니 벨린저의 사인 용품을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모로 벨린저 선수가 류현진 도우미답게 사실 그 전에도 수비나 이런 면에서 그렇죠. 도움을 많이 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류현진 선수가 홈런을 쳤잖아요. 네. 메이저리그 데뷔 첫 홈런. 그러면 이제 보통 떡아웃에서는 뭐 사일런트 세레모니라고 해서 일부러 무시하거나 모른 척하면서 네. 몰래 카메라를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덕아웃이 너무 시끄러웠어요. 그럴 수가 없죠. 조용히 있을 수가 없죠. 조용히 있을 수가 없죠. 네. 전혀 이걸 예상하지 못했으니까. 그래가지고 들어오니까 이 류현진 선수의 별명이 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별명이 아니고 본명 아닙니까? 그렇죠. 성이 류이기 때문에 동료들이 이제 류현진 선수 들어오니까 베이브 루 그랬답니다. 왜냐면은 이 메이저리그의 전설적인 선수죠. 베이브 루스. 타자. 예. 네, 베이브 루스의 이름을 패러디해서 베이브 루 이러면서 막 때리기도 하고 축하를 해줬는데 정작 본인은 좀 설렐 법도 한데 너무나 덤덤하게 홈런을 쳤으니 이제 다음에 던져야지. 역시 그 대투수는 뭔가 다르구나. 예. 벨린저 선수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담담할 수 있지? 이런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이 홈런이 어떤 홈런이냐면은 한국인 메이저리거 투수로서는 두 번째 홈런이에요. 네. 당연히 1호는 박찬호 선수가 기록을 했었는데 한 가지 좀 특이한 게 예전에 샌디에이고에 있었던 네. 백차승 선수가 2009년에 홈런을 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백차승 선수는 한국인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2005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미국 국적을 취득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봤을 때 한국인 메이저리거의 홈런은 이번 류현진 선수께 두 번째가 되는 게 그렇군요. 맞습니다. 당시 이제 류현진 선수가 타구 속도가 무려 100마일. 어허. 사실 160km를 던져본 적도 없는데 네. 홈런으로 먼저 기록했고 발사각이 30도가 가장 이상적인 홈런이 나오는 각도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딱 그 각도가 나온 걸 보고 혹시 그 홈런을 치고자 하는 의식을 했냐 했더니 역시 류현진 선수답게 전혀 그런 걸 의식하지 않았는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다. 재밌는 건 이제 그 상대 투수인 센자텔라 선수가 경기 후에 feel really bad 라고 굉장히 어떤 면에 보면은 공식 석상의 용어치고는 꽤 센 인터뷰였어요. 기분이 진짜 매우, 안 좋다. 진짜 안 좋다. 매우 나빴다. 사실 근데 이거는 상대 타자한테 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거든요. 그렇죠. 상대 투수를 기분 나쁘게 만들었으니까요. 어떤 면에서 보면 최고의 칭찬이라고 볼 수 있죠. 반면에 이제 그 본업인 투수에서는 이날 홈런을 좀 2개 내준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 예. 왜냐면은 평균 자책이 이날 경기 전까지 2.35였는데 2.41로 조금 올라갔거든요. 이런 점에 있어서는 물론 승리를 따내긴 했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홈런 하나 쳤으니까 2개에서 하나를 이렇게 피홈런 하나를 어떻게 그런 뺄수 기적의 없- 계산법이 네. 나옵니까? 아유,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 등판 일정도 정해졌나요? 네, 아마도 29일 혹은 30일 날 홈 경기인 샌프란시스코전에 등판할 것 같은데 이 경기가 류현진 선수의 시즌 마지막 등판입니다. 네. 아마도 좋은 경기력을 내보낼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최근 2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 즉 7이닝 이상을 던지면서 30점 이하로 이제 던지고 있기 때문에 예.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이게 왜 중요한 경기가 되냐면은 평균 자책점 타이틀이 걸린 경쟁이에요. 네. 이제 그 상대 경쟁자인 제이콥 디그롬과의 경쟁 중인데 만약에 류현진 선수가 이날 샌프란시스코전에 3이닝 이상 무실점을 한다면은 제이콥 디그롬이 8이닝 이상 무실점을 해야 역전이 가능합니다. 쉽지는 그리고 않네요. 왜냐면은 3이닝 이상 무실점을 하고 류현진이 4이닝, 5이닝, 6이닝까지 무실점을 해버리면은
거의 불가능하고 더 어려워지네요. 그렇죠. 막 디그롬이 12이닝 무실점을 하지 않는 이상 예.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류현진 선수만 잘하면은 평균 자책점 타이틀을 따낼 수 있다. 그래서 참고로 역대 아시아 투수 평균 자책점 순위를 봤더니 1위를 차지한 선수는 아무도 없어요. 1995년에 당시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노모 히데오가 2위를 차지한 게 최고 기록이기 때문에 아시아 투수 최초로 평균 자책점 타이틀을 기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우리나라 선수들 중에서는 2000년도에 박찬호 선수가 탈삼진에서 2위를 기록한 게 개인 타이틀 부문에서는 최고 성적입니다. 개인 타이틀 1위가 아예 없는 거군요. 그 전까지는 뭐 한국인은 당연하고 아시아인 중에서도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진짜 잘 던져서 이 1위 타이틀을 가져왔으면 좋겠지만 또 네. 포스트 시즌도 있으니까 몸 관리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현지에서는 디비전 시리즈에서 2선발로 뛸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MLB.com에서 다저스를 담당하고 있는 켄 거닉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은 1차전은 뷰러, 2차전이 류현진, 3차전이 컷쇼가 나올 것이다. 그 근거로 이제 워커블러 선수가 작년에 지구 1위 결정전 그리고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7차전 둘 다 지면 끝인 경기거든요. 예. 굉장히 중요한 경기에서 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마도 로버츠 감독이 중용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 사실 1선발이든 2선발이든 이거는 솔직한 말로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예. 왜냐하면 더 중요한 거는 1, 2선발 안에만 들면 됩니다. 그러면은 홈 경기에 나갈 수 있거든요. 류현진 선수의 기록을 보면은 홈에서 특별히 강하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류현진 선수가 홈 경기에 등판하기만 하면 사실 저희는 1차전이든 2차전이든 큰 상관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당하게 긍정적인 예측을 하시는군요. 이제 긍정의 아이콘으로 예. 거듭났기 때문에 잠시 후에 또 저 추신 선수 소식에서 제가 또 얼마나 긍정의 아이콘인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추신수 선수, 최지만 선수 얘기도 바로 해볼까요? 제가 또 이렇게 라디오를 하면서 코리안 메이저리그 3명의 홈런 소식을 전하는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추신수 선수가 23일 날 오클랜드를 상대로 1회 초 선두타자 초구 홈런 그러니까 경기 시작하자마자 던진 그 공을 네, 쳐서 처음 홈런을 나와서 그냥. 그렇죠. 네. 소위 말하는 딩동댕 홈런. 네. 이로써 시즌 최다 홈런 신기록을 세웠는데 제가 저번에 방송에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오클랜드전이 잘 많이 남았고 성적도 제일 좋다. 이 경기에서 홈런이 나올 것이다. 실현했네요. 제가 또 맞췄습니다. 이 홈런이 근데 2015년 이후에 개인 최고 비거리가 나온 홈런입니다. 141m를 날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찾아봤더니 올 시즌에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36살 이상의 선수 중에서 추신수처럼 20홈런을 치면서 도루를 10개 하면서 타율을 2할 6푼 이상 치는 선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유일하군요. 그렇죠. 오히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개인의 커리어 하이를 기록하는 선수 굉장히 드문 경우라고 볼 수 있죠. 예. 이에 또 못지않게 최지만 선수가 21일에 보스턴을 상대로 개인 통산 100안타를 돌파했는데 그에 이어서 24일에는 17호 홈런을 또 쏘아 올립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이 템파베이 홈구장이었는데 최지만 선수가 홈런을 치고 돌고 있으니까 전광판에 한글이 뜬 거예요. 한글이요? 네. 대박. 대박. 그리고 나서 밑에 하나 더 뜹니다. 쩐다. 쩐다도 떴나요? 이 메이저리그가 확실히 네. 이런 아시아 쪽이라든가 남미 쪽에 이색 국적을 가진 선수들에게 팬 서비스 아닌 서비스를 좀 잘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마케팅도 그렇고. 네. 아마도 최지만 선수 입장에서는 엄청 신기한 경험이 아니었을까 싶더라고요. 그 돌면서 괜히 뿌듯하고 또 신났을 것 같아요. 자기도 대박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요. 특이한 경험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도 이렇게 코리안 메이저리그 3명이 다 홈런을 친 것도 네. 특이한 경험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데. 아주 영광스러운 경험이죠. 예. 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포스트 시즌 진출할 팀은 다 정해진 건가요? 한 98% 정도 정해졌다고 보시면 돼요. 아메리칸 리그 같은 경우는 지구 우승은 뉴욕 양키스, 휴스턴, 미네소타. 그리고 내셔널리그는 다저스, 애틀란타, 세인트루이스 이렇게 확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 다만 이제 와일드 카드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와일드 카드가 2팀씩 진출을 하는데 내셔널리그 같은 경우는 워싱턴과 미러키가 거의 유력하고요. 다만 아메리칸 리그 같은 경우는 오클랜드랑 최지만의 템파베이 그리고 클리브랜드 세 팀이 아직은 각축 중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2% 부족한 그 부분이 바로 아메리칸 리그 와일드카드 경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메이저리그 포스트 시즌은 와일드카드 두 팀 사이에서 단판 토너먼트로 최종 진출팀을 가리고요. 예. 그 팀이 지구 1위랑 붙고 지구 2위 팀이 지구 3위 승률로 따졌을 때 이런 식으로 붙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저스의 디비전 시리즈 상대도 대략 윤곽이 나왔나요? 네, 다저스가 지구 승률 1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와일드카드 플레이오프에서 올라온 팀과 붙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워싱턴과 밀워키 경기의 승자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류현진 선수가 테임즈랑 붙을 수도 있어요. 밀워키에 있는 테임즈 선수와 경로를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이제 템파베이가 만약에 와일드카드로 올라오게 되면은 최지만 선수는 뉴욕 양키스 또는 휴스턴 둘 중에 승률이 높은 팀을 먼저 예. 상대하게 됩니다. 한 가지 좋은 점이 류현진 선수가 2차전에 나올 거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은 상대 3선발과 대결을 하기 때문에 승률이 좀 높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자, 그럼 다음으로 정현우의 핫클립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류현진 선수 싸이 영상 쉽지 않다고 얘기했는데 워렌 스판 상이 있습니다. 무슨 상이죠? 이게 쉽게 말하면 메이저리그 최고의 좌투수에게 주는 상인데 현재 지금 패트릭 코빈 선수랑 경쟁을 하고 있어요. 네. 이 워렌 스판 상 같은 경우는 다승, 평균 자책, 탈삼진 3개만 보는데 다승은 비슷하고 탈삼진은 코빈이 유리하고 평균 자책은 류현진 선수 유리합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탈삼진을 조금 덜 잡더라도 평균 자책이 낮았던 컷쇼가 수상을 했던 전력이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싸이영은 못하도 요거 하나 정도는 탈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의 기대를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워렌 스판상 수상을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메이저리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KBS 정현호 스포츠 PD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김종현의 스포츠